목요일에 함께할 분 만나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차장님과 얘기 나눌 마켓세븐의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차장님과는 IT 쪽 얘기를 네.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네요. 네. 네. 어제 정말 할 만한 이슈가 없어가지고 고심에 고심을 했었는데 저희가 OLED 디스플레이 쪽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2022년 디스플레이 산업을 전망하는 리포트가 키움증권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OLED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섹터와 이 종목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먼저 중소형 OLED 시장의 동향과 전망이 어떤지 정리부터 해주시죠. OLED라는 네. 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들어왔었고 OLED 했었는데 실제로는 상용화되거나 아직 우리가 접촉이 높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저놈의 OLED는 뭐고 언제쯤 되는 거야? 라는 이런 지침이 사실 시장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아직은 LCD 쪽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런 높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OLED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어떤 신뢰도를 많이 잃었던 상황 속에서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좀 바닥을 딛고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다시 한번 쏠리고 있는 상황 속에 사실은 올해 우리나라 대표 디스플레이는 두 군데잖아요. 삼성과 LG 네. 디스플레이 두 기업인데 올해 이제 중소형 OLED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일단은 드디어 내년에 아이패드 애플에서 공개될 아이패드에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이다라는 기대와 거기에 전망과 거기에 대한 수주 속에서 이제 삼성과 LG의 올해 투자가 있었는데 LG가 먼저 발표를 했었죠. 지난 8월에 6세대 OLED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 공정에 30K 투자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3.3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뒤이어서 바로 10월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세대 이제 중소형 OLED 둘 다 중소형이죠. 30K 투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 투자라기보다는 기존의 라인에 이제 보완 투자하면서 생산 공정이 이제 중소형 OLED를 준비해 나간다. 여기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진짜로 OLED라는 것이 조금 그동안에 좀 이런 좀 불편한 상황을 디뎌내고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속에서 이쪽이 조금 더 좀 돋보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 투자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닌 보완 투자다 보니 소재 쪽에서 좀 뜨겁게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소형주의 탑픽은 이제 종목의 탑픽이 아닌 핵심 키워드는 내년에 아이패드에 OLED가 탑재가 될 것이고 네.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좀 OLED에 대한 것이 본격적인 개화하는 원년이 내년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소형 OLED는 애플이 주도하는 시장인 거예요? 중소형 쪽은? 뭐 일단은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중소형 쪽에서는 아이패드가 탑재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라는 것이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XR 기기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애플이 하겠다라는 것에 시장에서 뜨겁게 환호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기보다 애플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기대감 그리고 애플이 우리 삼성과 LG 두 기업이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중소형 OLED 쪽 하면 이제 대표되는 제품들이 스마트폰, 뭐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이패드, 네. 노트북 뭐 이쪽이 그렇죠. 되지만 대형 OLED로 가면은 이제 TV가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쪽 시장의 동향은 어때요? 전체 OLED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TV를 올해 작년에 2년 동안 팔 만큼 팔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 TV 가전의 성장성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블릿도 약간 마찬가지일 텐데 일단은 OLED 가격 전체 업황을 보기 위해서는 LCD도 많이 봐야 돼. TV를 보려면 LCD 가격 동향을 봐야 되는데 10월에만 LCD 가격이 22% 폭락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TV를 살 사람들은 다 사버렸다 해서 한 번에 큰 수요는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근데 이제 11월에는 상반기까지만 해도 11월 중순까지는 한 2~3% 정도 LCD 가격 하락이 있었으니
일단은 뭐 빠질 만큼은 다 빠졌다 이제 LCD가. 그래서 악재는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된 상황이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번 주 23일 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번 달 말일부터 OLED, QD OLED 패널을 본격 양산을 시작하겠다라는 맞아요. 것을 이제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산 공장을 통해서 월 3만 장의 패널을 이제 생산을 해서 베트남 공장에서 TV를 생산해 내겠다라는 이제 QLED에 대한 본격화를 이제 도약하는 언급이 있었고요. 이제 삼성이 가는 길은 이거죠. LCD TV 그거 중국 너네 다 가져가. 우리는 QLED로 가서 우리는 프리미엄급 가전으로서 승부를 볼 거야. 전 이 부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1월 CES 2022에서 삼성 QLED를 공개하고 상반기에 출시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 시장의 프리미엄 시장을 삼성이 가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니 이제 OLED의 삼성의 본격적인 출시를 통해서 이쪽에 프리미엄 시장을 잡아가는 것에 대한 저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삼성이 LG 디스플레이 사간다. 생산 능력은 LG 디스플레이가 월등히 앞서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었을 때 이 삼성이 LG 디스플레이와 윈윈 전략으로서 LG 디스플레이에다 이제 수주를 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진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윈윈 전략이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삼성과 LG가 OLED TV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 확장으로 가야 그렇죠. 되는 그렇게 볼 수,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들기 때문에 삼성은 프리미엄에 집중하고 그 외에 있는 것은 굳이 생산 능력을 넓혀서 우리나라 기업 둘이서 치킨 게임을 하는 것보단 이렇게 상생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네. 이거 무조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해도 저는 큰 타격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시장의 투자자로서의 관심은 LGD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지금 LG 디스플레이 주가의 모양을 설명해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이랑 매번 이 IT 쪽 얘기를 할 때는 LG 디스플레이가 꼭 언급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중소형 OLED 그리고 대형 OLED 업황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를 골라봤는데 지금 OLED에서 전지박까지 호재가 가득한 종목인 것 같아요. 어제 주가 역시 강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떤 재평가를 받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왔었을 때 핵심은 주가가 좀 최근에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쨌든 전지박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기업으로서의 앞으로 성장성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적을 살펴보니 3분기에 매출이 1,045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38억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전지박 쪽에서의 기대감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수율이 좀 악화됐었던 부분 쪽에서 이제 이쪽에 대한 기대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OLED 소재는 지금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동안에 전지박에 대한 성장성, 이번에 수율이 안 좋아서 한 번에 부러짐이 있었지만 이것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키워드로 갖고 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이 OLED 쪽의 매력도가 이 주가에 대한 좀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조정을 주었고, 그 이후에 어저께 이제 다시 상승하는 흐름은 OLED가 받쳐주고 있잖아. 그러면은 OLED에 대한 성장성과 전지박에 대한 성장성, 이 양쪽 날개를 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어저께 좀 반등의 흐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도 충분히 좀 이 전지박으로만 갖고 있었던 매력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박에 숨겨진 OLED 사업부의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가 상승의 룸은 더 열려 있어요, 지금? 어때요? 글쎄요. 뭐 근데 지금은 어쨌든 어저께는 확실히 지켜줬어야 될 반등의 자리에서 반등의 의미를 주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와 OLED는 둘 다 지금 매력적인, 저는 OLED가 이제는 개화의 원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기가 끝이다라고 말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은 PI 첨단 소재입니다. 전일 이제 PI 평가 인상 모멘텀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그 편입 종목으로도 확정 발표가 됐더라고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뭐
3분기에 실적 최대 매출 달성했는데 이제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이제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기대치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이미드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뭐 기본적으로 뭐 스마트폰 태블릿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전기차 배터리 절연용 필름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네. 솔루스 첨단 소재처럼 이제 배터리 쪽에서도 함께 갖고 있는, 그래서 OLED와 그다음에 이제 이쪽 그 전기차 쪽에서도 함께 양쪽 키워드를 함께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의 오르는 핵심 키워드는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대만의 경쟁사가 PI 소재에 대한 원재료가 가격이 상승돼가지고 지금 이것에 대한 소재를 가격을 일찍이 판가를 올리겠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올렸으니, 경쟁사가 가격을 올렸으니 지금 PI 첨단 소재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경쟁사가 가격을 올렸으니 이제 경쟁력이 강화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거기가 가격을 올렸으니 여기도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향상될 수 있다. 근데 시장에서는 아마 판가를 올릴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관련된 소재들이 개화의 원년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단가를 올리면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은 당연히 PQ가 함께 좋아질 수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주가가 최근에 뭐 많이 올라간 것이 없어 보이거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먼저 선반영이 되어 있었고, 네. 그 와중에 이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사실 요즘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템포로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어저께 주가의 상승의 의미는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쪽 소재에 대한 니즈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 같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배터리가 됐든 뭐 XR기기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저께 양봉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PI 소재가 IT 기기 전반적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 네. 그런 부분도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가격 인상이 진행이 된다면 또 의미 있는 실적 개선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주가 하락한 부분이 있잖아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이용할 만한 구간이기는 해요? 뭐 저는 뭐 충분히 조금 겁을 내서라도 조정 시 매수 의견은 뭐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솔루스 첨단 소재 이어서 PI 첨단 소재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 내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봐야 할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차장님이 꼽으시는 탑픽 종목을 들어볼게요. 일단 대장을 보시면은 덕산 테코피아, 덕산 네오룩스, 네오룩스 유상증자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네. 일단은 그 모바일 TV 이쪽을 갖고 있어서 삼성과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게 덕산 테코피아,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와 중국 라인을 갖고 있는 것이 핌스라는 기업이고요. 다 이제 중국 라인을 갖고 있는 거고, 삼성과 LG 이 양쪽 키워드를 다 갖고 있는 것은 솔루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요즘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도 뭐 하나의 곁다리를 껴 놓다면, 이 가변 주사율이라고 해가지고 메타버스를 기기화하거나 고화질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가 빨리 방전돼요. 그러면 가변 주사율이라는 게 고화질에서는 이것을 헤르츠를 좋게 주고 많이 크게 잡고 가변 주사율을 높여주고, 자막 같은 거 나오거나 글자가 나올 때는 가변 주사율이 높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사율이. 그러면 거기서는 낮춰서 이 배터리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우주 일렉트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이제 좀 함께 버무려 봤었을 때, 이제 사실 탑에 있는 것은 어쨌든 LG 디스플레이예요. 그런데 그 아랫단에서 요 가변 주사율이라는 의미로 좀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우주 일렉트로지 않나 해서 거래가 터져서 여기서는 좀 이 바닥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탑픽으로는 대장을 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장을 덕산 테코피아라는 네오룩스인데, 네오룩스가 어저께 뉴스가 났죠. 네. 이제 제3자 병정과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동시에 했습니다. 이거 좀 풀어주세요. 어제 저도 공시를 봤는데 이게 호재인 건지. 호재죠. 원래 이제 소형주들이 구주주 유상증자를 하면은 무조건 폭락이 나오는데, 이거 제3자 배정이니 누군가가 너네 기업 투자할 테니까 주식줘 이거 발행해서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호재인데 참 전환사채를 함께 발행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일단은 이 업황 자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시설 투자하는데 돈 필요하는데
업황이 좋아질 때 시설 투자하는 거는 무조건 호재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3자 배정으로 증자했다는 것은 일단은 저는 당연히 호재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장 분위기가 조금 호재만 나오면 주가가 좀 빠져요. 그런데 그럴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시간 외에서는 좀 무난한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와 별개로 그냥 시장의 템포를 따라가는 뭐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나스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 뉴스는 뭐 어떻게든 어쨌든 어저께는 크게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저는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업종 내에서 대장으로 보는 게 지금 뭐 덕산 테코피아이고 그 하단에 있는 종목으로 우주 일렉트로 이 두 종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디스플레이에 대한 공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